2022년 8월 2일 화요일. 비가 내린다.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에 대기한다. 항상 이맘때에 여긴 것 같다. 대수원 삼거리라고 해야 될까? 삼거리 이름이 분명히 어디에 있을 건데, 천단 산업로 이쪽 방향인데 이 자체에 대한 이름이 안 보인다. 방향 표시등은 다 있는데 여기가 어딘데요? 라고 할 때 그 삼거리에 대한 이름은 없네. 잠을 잘 잤는데도 5시쯤 되는 것 같다. 5시에는 눈이 떠지고, 눈을 뜬 건 아니지, 깬 것이. 깨서 싫다, 일어나기 싫다, 조금만 더 이러면서. 그런데 눈이 아니라 몸이 깨었으니 조만간 울리겠네. 울리기 전에 좀 더 푸근함에 누워있자 그러면서 있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일어나야지 일어나기로 했고, 켜켜이 쌓여있는,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 자, 오늘은 어제 던져진 숙제, 관계, 부부, 남자와 여자의 차이, 자라온 환경의 차이, 그럼에도 함께한 시간들이 꽤나 많은데, 그럼에도 함께 했음에도 덮여지지 않는 건 스스로 타고났다, 그리고 여긴다. 배우기가 참 힘든 것 같아. 아니면은 나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체의식이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나의 특징, 비교됐을 때 차이, 차별성, 혹은 나답게라고 했을 때 나잖아 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키는 것, 부딪힌 거지 뭐. 사실은 가족이 5명의 가족이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내가 느낀 감정은, 얘기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이 순간 자체가 너무 좋다. 그러니 문제가 되었던 어떤 것들이 내게 상처나 어떤 아픔이라기보다는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의 빌미 혹은 이유,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고맙다. 어떤 하나의 주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을 트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 느꼈지. 그럼에도 누군가는 자기가 가진
속에 가득 찬 어떤 생각들과, 그럼에도 아니야, 그럼에도 해소되지 않았어, 해결이 안 된 어떤 부분에 대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어떨까. 지금 비가 내린다. 와이퍼는 최대에서 3개 정도 낮은 상태. 와이퍼가 쓱싹 할 때 쓱싹 이 정도 속도로 지금 앞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 세상의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니면 뭐지? 나란 존재는 뭐지? 일종의 부속품이라는 것이고, 내 부속에 대한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는 그 부속에서 찾는 거지, 나 자체의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어떤 희노애락은 관계나 환경에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서 나라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물론 혼자 있다고 해도 감정은 생겨. 외롭다거나 혼자 있게 두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혼자 있으나 같이 있으나 여럿이 사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잣대는 내가 아니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지.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있는데 그 얽히고 설킨 이 생사의 어떤 연장과 우주의 팽창, 감정의 폭발, 팽창,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내가 하나의 역할자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그걸 비관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관계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 어느 하나의 사건이나 사고들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준다 이거야. 그럼 거기에 굳이 휘둘려야 되느냐는 거지. 그 선택은 내게 있더라 이거야. 어떤 감정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정의할 수 있는, 그 감정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건 나한테 있다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일종의 감정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어쩌면 감정은 환경과 주어진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혼자 해서 내가 해낸 게 10년이 걸렸든 1년이 걸렸든 하루가 걸렸든 그 성취감이라는 것이 내게에서 비롯돼서 나에게 오느냐고, 그런 것 같진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 아 힘들겠다, 참 힘들겠다 라고 하면서도 그게 나와 동떨어져 있는 듯한, 연결돼 있음에도 다소 관조적으로 보는, 그게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과거의 어떤 행동이나 사건, 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벌어질 사건, 사고들이 내 가슴을 옥죄거나 정말 깊이 있게 슬프게 하더라도 엄청난 쾌감이 아니면 성취감을 달성하더라도 그 성취감이나 이루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사물이나 사건 혹은 관계에 있어 오더라 이거지. 관계는 외롭지 아니하도록 인생이 즐겁도록 하는 천부적인 어떤 상황인 거지. 관계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관계는 지향하는 바지, 관계가 목표나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다른 존재야. 다른 생각을 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감정을 느껴.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존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면서 관계라는 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닐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너의 의견? 나의 의견.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면 누군가도 넌 왜 날 무시하니? 라고. 넌 날 왜 무시하니? 아닌가? 난 널 무시해. 난 널 무시하지 않아. 이렇게 주어가 좀 바뀌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남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느낀 감정이라는 거지.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거기에서 동떨어져서 그래 너는 너 잘 먹고 살고 나는 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거지. 아 그래 뭐 머리는 알아. 뭐 그게 뭐 모르겠어. 그래 그게 맞지.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나를 속상하게 해. 그래 나는 속상해 너 때문에. 네가 공부를 안 해서 혹은 뭐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야. 이래저래 해서 힘든 상황이라서 작업장에 도착했고 비는 한두 방울 떨어지네. 그리고 자갈이 깔린 주차장을 지나 사무실로 향하지. 빠지고 많이 이른 시간에 도착하니까 대체로 주차나 빈 공간이나 움직임이 덜하지.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물이 잘 스며드는 운동화는 신경 쓰게 만들지. 운동화는 내게 바닷가의 면에서 충격을 완화하고 특히나 날카로움이나 발을 상처 입을 어떤 것들로부터 보호를 하지.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 나는 당신에게 신발이고 싶지. 보듬어 주고 보듬어 안고 있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이나 상처나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함께 하면서 같이 낡아가는 거지. 구멍이 뚫리면 다시 갈아 끼울 순 없겠지. 그 대신 기울 순 있잖아. 기우고 천을 덧대고 그래 누더기가 되었지만 사실은 겉모습은 늙어 주름 졌다 하더라도 그 신발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 어떤 마음 혹은 본질, 그게 진짜가 아닐까. 육신의 어떤 늙어감이 마음의 커짐, 함께하면서 느끼는 경험한 어떤 수많은 것들로부터 감정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걸 알게 되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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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나무로 둘러싸인 사무실에 도착했어. 신발장을 열고 신발을 실내에 놓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사랑한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우리가 함께 하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이 상당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도대체 쟤는 왜 저럴까? 뭘 봤을까? 라는 거에 대한 내가 바라는 건 그거지. 잘났다 못났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단지 타고나길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걸 내가 좋아하잖아. 그런 면에서 뭐 당신 입장에서는 소스가 되겠지.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벌어진 거에 대한 기꺼이 즐길 만한 소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무료하고 따분하다는 것은 관심 들었던 것이나 마음 쓸 것이 없다. 그리고 왠지 지금 상황을 보면 아이들은 다 컸고 커가고 이제는 자기를 나타내고 충분히 다 컸음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상실감, 자기가 애를 썼던 만큼 그 상실감은 더 크게 오겠지. 나라고 없겠어. 상실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을 쓴 만큼 오지 않겠어?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그걸 좀 뭐라고 할까? 싫잖아. 그리고 그건 바람직한 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리 연습하는 거죠. 나라고 뭐 어떤 상황을 뭐 예견하고 내가 뭐 알고 했겠냐고. 닿을 수 없는, 하지만 닿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도 많지만 나에게 닿아 있는 것도 엄청 많지. 하나하나 보면 나와 너 부부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정의를 내렸을까? 과연 정의를 했을까? 관계에 대해서 참 시의적절한 질문인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감에 어떤 상황 저런 상황 뜻대로 되지 않고 휩쓸려 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나에게 참으로 적절한 질문이지.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여러 작은 새들이, 10여 마리의 작은 새들이 놀다가 앉았던 전봇대의 전깃줄. 근데 지금은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앉아있네. 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이대로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위하고 위하는 마음이 크고 더없이 품 안에서 내 품, 어떤 괴로움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이 좀 내려놓는다, 버린다, 지운다, 혹은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 그걸 생각하지 아니해도 좋은 것을 감정이란 게 너무 사로잡힌다 이거지. 그런 얘기를 옆에서 꾸준히 해주고 이쪽으로 옮겨오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괴롭잖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라는 감정은 지금 바로 그냥 가족이 모여 주제는 닿아서 시작과 가족회의 시작과 어떤 주제들이 다소 무겁고 어떻게 보면 슬픈 어떻게 보면 처량한 주제였을 망정 우리가 보낸 시간들은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고 그 생각한 바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상당 부분이 아이들이 자랐다, 컸다, 안도감, 잘 컸네 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 일종의 성취감. 대리만족은 굳이 대리만족이 아니어도 아이 셋을 키운 입장에서 지금 영록이가 큰 것, 겪은 것, 커갈 것,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생각들 다소 냉소적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 날카로움을 벼리고 벼린 칼을 경지에 이르러야 숨길 수 있어. 그래서 영록이는 소드 마스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두루두루 포용하면서 커가는 거가 아니라 하나의 날카로운 검을 갈고 닦아서 어느 경지에 오른 순간 그렇군 좋아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어떤 든든한 바탕 배경 그걸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게 내 성향 아니야? 내 아래 깔려있지 않고 내 바탕이 없는 상황에서 내 서글픔을 너무 싫어. 난 심지어 내 꿈을 포기할 수도 있어. 가령 지금의 안정된 느낌과 어떤 기반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가 추구해야 될 다른 어떤 게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난 아니야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든든함이 내 발전이나 내 앞날을 다소 조금 더디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할지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그런 성향이야. 그런 게 보이고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을 갈듯이 영록이에게는 알아 본인도.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툭툭 던지면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굳이 하고 싶다면 영록아 그럴 땐 좀 너무 날카롭네. 그럼 바로 인정하고 아마 잘 또 포개겠지. 성낼 칼을 드러낼 때를 구분할 것이고 칼을 뺄 때와 넣을 때 그리고 칼조차 필요 없을 때가 점점 많아질 거야. 그것이 이번에 겪은 자중의 시기에 그 칼이 엄청나게 단단해지고 무거워지고 그 날카로움이 그렇게 너무 빠르게 커졌으니 그만큼 무겁고
둔중해지고 좀 더 천천히. 왜냐면 칼의 날카로움에 자기의 갈고 닦음을, 자기 완성의 길을 너무 그쪽을 쫓다 보면 사실은 주변을 놓치고, 주변을 놓친다 하면 자의 완성은 그냥 뭐라고 할까? 너무 웃기잖아. 어느 산에 올라가서 내가 정복했다 그랬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산이 백두산이든 한라산이든 히말라야든 어떤 의미가 있지? 그 의미는 어쩌면 여러 사람의 우러러 봄. 물론 자기 만족이 가장 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감, 굳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은 아니야. 그 과정을 겪어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걸 함축적으로 좀 내가 표현했을 뿐이고, 그게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데뷔되었을 때 홀로 그 정복할 이유가 뭐였을까? 홀로 정복할 수 있는 그 여유 혹은 그런 걸 추구할 수 있는 자리, 역할, 이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히말라야를 정복하기 위해서 혹은 뒷산이라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의미 없이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히 이 산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만을 쫓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고고한 가치가 있어. 산을 정복하고, 산을 정복하는 데에서 만나는 동식물의 위협, 먹고 사는 것, 과정, 그게 어찌 의미가 없다고 하겠어. 다만 그 꿈같은 일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굳이 왜 위로 가야 되느냐 이거지, 왜 산이라는 거냐 이거야. 왜 바다를 개척해서 다른 신대륙을 발견해야만 하느냐 이 말이지. 왜 이 땅이 좁아 터져서, 사실 우리가 이걸 달리 돌려봐. 왜 우주를 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겨? 지구로는 부족해서? 아니면 지구의 바다로는 부족할 것 같아.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뭐 된 거지. 지구가 망하면 바다가 어딨어. 지구가 망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뭐 됐으니까 지구 멸망에 앞서서 우주로 나간다는 거잖아. 자연스러운 회피, 도망. 근데 소수의 사람들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미래가 참 암울하지. 웃긴 건 그렇게 나간 생이 길고 긴 인생길에서 볼 때 여러 사람의 합쳐진 인생으로 보자고, 사람이라는 종족으로 보자고, 사람이 완전히 멸종되기 전까지의 긴 시간을 본다면,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체감하는 이런 것들의 추구가 과연 그 끝이 있겠느냐. 물론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하니 어떤 변화에 맞서서 도전하고 극복하고 하는 과정들이 참으로 타당하고 맞지. 그런데 얘기했잖아. 칼을 무지하게 갈아 단련해 10년, 20년을, 30년을, 심지어 40년을 갈고 닦았어.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리고 나는 소드 마스터다 그러면서 나온 거지. 헐, 세상에 소드 마스터가 필요가 없어. 이제 무력이 중시되는 사회가 아닌 거야. 그냥 짜임새 있게 사람들이 모든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지만 딱 사기치기 좋은 사회가 된 거지. 얽히설키 여기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서 돈이라는 매개로 추구를 하는 거지. 자, 하나씩 하나씩 봐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우주 개척은 필요하지만, 칼은 별을 필요가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찌 중요치 않다고 그러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요하다 아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나는 뭐냐 이거지. 그럼 나와 너 관계는 또 뭐냐 이거야. 그럼 우주를 개척할 동지 혹은 적? 경쟁자? 어떤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더라도 관계는 지향,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함께하는, 나와 플러스 된, 또 나와 다른, 나와 차이가 나는, 또 공통점이 있으면 무척이나 행복하고 인정받은 느낌에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정말 무척 바라고 바라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얘기하고 말하고, 아 쟤는 저런 놈이네, 나는 이런 놈이고, 이러면서 간극을 좁혀나가는 거지. 만난 척 할지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 버릴 수 없다면 함께 해야지. 함께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하는 그런 거. 우리는 흔히 이걸 상당히 좋은 관계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생각을 좀 달리해. 그 차이라는 거 결국 플러스 했을 때에 사라진 어떤 그 차이만큼 맞추었다면, 그래 다툼이나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 왜냐하면 공식처럼 어떤 면에선 누군가를 따르고 어떤 면에선 누군가를 따르고, 속했든 떨어졌든 포기했든 어떤 마음들이 에이 뭐 내 생각이 중요해 이러면서 그냥 해 나가는 그 무던한 삶. 이것도 미묘하네 말하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참으로, 그러니까 이게 풀기가 어려운 거야. 종이 한 장을 놓고 코 불어도 뒤집혀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뒤집혀지거든. 동전을 동전으로 쳐서 넘겨라 하는 게 더 쉽지, A4 한 장을 놓고 입으로 불어서 뒤집어라 그러는 게 쉽겠냐고. 오히려 팔랑팔랑 날렸을 때 앞면일지 뒷면일지 어디가 나올지 그걸 기대하는 게 더 흥미롭고 재미있지. 진짜 톡방길 정말 궁금한 건 길 한가운데 나무는 내 키 정도고 한쪽은 내 키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내가 두 팔을 했을 때 길의 넓이만큼 거미줄이 그것도 내 머리에 닿냐고. 188이라는 키에. 헐, 뭘 노렸을까? 자꾸 친다는 거는 뭔가를 노린 거고, 아니면은 옮겨갔어? 그냥 그 흔적이야? 땀나. 환장하겠네. 얘기도 좋고 졸졸 흐르는 물, 뚝방길을 위해서 바라본 세상, 구름, 천지. 좋다고.
이 본 걸 정말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으로 찍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간절한 뭐야? 내가 본 그대로 사진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때론 의도치 않게 빛과 그림자가 의외인데 어떤 표정이나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듯이, 근데 대부분은 사진이 보이는 것만 못하지. 단면이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단면이 아니잖아. 둥그런 주위를 한 바퀴 쭉 돌려봤을 때 여러 면이 같이 보이는 거지. 관계라, 동반자, 반려자, 함께 한다, 나아간다, 지금 함께 있다. 나아간다라는 건 사실은 나아가지 않으려 해도 나아가지는 거고, 함께 있다, 함께 한다. 지금 뚝방길에서 혼자 우산을 땅에 짚으면서 걷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거야, 아니야? 몸이 함께 있어도 각자의 화면을 보고 있다면 그건 함께 있는 거야, 아니야? 함께 한다는 거, 함께 있는다는 거, 함께 살아간다는 거, 내가 볼 때는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고 그런 거잖아. 당신이 아프지 않기를, 괴로워하지 않기를, 우울해하지 않기를, 제발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바란 것들이 살며시 녹아들도록 얘기를 해도 쉽지 않으니 이제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섬세한 터치, 내 입장에서 순전히 내 입장이야. 그 바탕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건 반복의 힘, 그러니까 뚝방길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어떤 사건을, 어떤 마음의 흔들림을 여러 면에서 살펴봤잖아. 뭘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 바라는 거 혹은 궁극적으로 이루는 거, 아니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궁리하고, 거기서 또 파생되어서 나온 게, 자 그러면 우주는 팽창하고 감정도 팽창한다. 그런 우주도 팽창, 감정도 팽창, 그게 힘이 되어 우리는 살아간다고 했잖아. 자, 우주에 우리는 별의 생사를 논할 때 저 별이 왜 사라졌을까, 이런 얘기보다 그 별도 하나의 티끌 부속품, 그런 면으로 보자는 거지. 소스, 역할. 왜냐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의 아스팔트에 쓰인 시멘트나 그 재료들, 내 옆에 있는 식물들이 나만 못하겠냐고. 각자의 역할, 의미가 있듯이 아무리 어떤 미사여구를 쓰더라도 이 환경을 만든,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겐 네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쩌고 해도 너는 말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야. 넌 그래서 너가 거기 있는 거야 라고 부여된 것처럼, 물이 고여있고 고이면 썩지 않도록 흘러가고 흘려내려 보내듯이 우주의 팽창도 우주 전체로 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멸의 어떤 슬픔과 아픔을 논한다기보다 우주의 팽창의 근원은 뭘까? 그렇게 하고 있고 하게 된 원인? 그건
원인이자 결론일 것 같아. 태어나면 살아야 되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중에 죽고, 한 사람의 삶을 보면 태어나서 죽고, 그 자식을 낳고,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어짐을 팽창이라고 표현했을 뿐이고, 우주 또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지. 마치 숙명처럼, 일방향처럼, 팽창이 멈춘 순간, 끝이지. 자손이 태어나지 않는 순간, 그 슬픔과 그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 상상만 해봐. 부부관계를 맺어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 이어질 수 없어. 내가 간직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거지. 기록 또한 팽창이니까 이어 붙이고, 더하고, 빼고, 수정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모든 팽창의 논리 아니, 팽창, 확대, 이어짐.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연결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꿈과 현실을 잊기, 이어가기. 그러니까 이어가기지. 꿈과 현실을 잊기, 연결하기는 잊기랑 같으니까 그런 게 좀 더 나아 보이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주의 팽창을 얘기하다가 꿈과 현실을 연결하기, 잊기, 이어가기, 어떠한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듯이 어떤 단어나 동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 그 표현에 담기잖아. 자, 부부관계란 나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 다만 이기적이지 말 것. 온전히 보여주는 것에는 표현하기, 사랑한다, 보고 싶다, 슬프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아프다라는 말이 너 때문에 아프다, 원망이나 책망이 아니라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그 원인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당신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이 말을 전했을 때 당신의 해석은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풀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상세히 자세히 마음을 전달하려고 함에도 이 피어너라는 게 한계가 있어. 의도치 않은,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이 말은 책망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 책망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당신과 나는 흐뭇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산책을 해도 좋고, 여행 간다는 계획을 짜도 좋고, 아이들과 저녁에 만나 식사할 때 어떤 흐뭇한 광경을 떠올려도 좋고, 멀리 있지 않다. 이루는 어떤 것들은 사건과 사물과 돈,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진 어떤 서상, 내 감정에 쓰이는 도구, 부속에 불과하지. 세상을 환경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시각을 좀 바꿔보면 무척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해. 재밌더라고. 세상은 내 입장에선 환경인 거야. 배경인 거지. 컴퓨터 화면에서 움직이는 커서가 바탕화면에서 움직이듯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나는 바탕을 움직이는 커서와 같은 거야. 그럼 커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혼자 맨 땅에 맨 바탕화면에 그냥 클릭 한다고 뭐가 실행이 되나? 안 되잖아. 뭔가에 실행을 해야 될 거고, 의도를 갖고 길을 찾고 한글을 열든 웹을 열든 엑셀을 열든 어떤 부분들을 실행을 시키고 거기서 나름의 또 역할을 찾아서 화면이 바뀔 뿐 그 화면은 그대로.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그 화면은 점점 팽창한다는 거지. 우리가 보는 모니터의 크기가 17인치, 뭐 20인치, 40인치 이렇게 계속 넓혀지듯이 내가 아니어도 스스로 팽창하고 있고. 그럼 내가 추구할 건 뭘까? 온전한 나를 지키는 것? 온전한 나를 아는 것? 혹은 내가 태어난 이유를 파악하는 것? 와우. 태어났으니 태어난 이유를 찾고 하는 뭐 여정은 굉장히 고귀한 일이지. 그래서 고고학이잖아.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고고학이겠어. 경험은 되돌릴 필요도 되돌릴 필요도 어떤 필요는 이유가 없다. 지나온 일은 지금 나를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든 괴롭든 우울하든 기쁘든 환희에 찼든 그 감정에 휩싸였다 하더라도 그냥 그 감정조차 사실은 살짝 옆에서 비껴보면 얼마나 웃긴지 알아?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야. 사실은 뭐가 중요한데. 노란하지 말도록 노란하지 않기를, 배경에 휩쓸리지 않기를. 커서가 제 역할을 안 하고 깜빡이지도 않고 어디 구석에 어느 바탕에 그냥 멈춰 있다면, 누군가의 클릭을 하려고 해도 그 커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극단적인 표현이야. 이 세상이 커서가 움직이지 않도록 두질 않아. 존재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가만히 두질 않아. 뭐라도 하라고 그래. 그 무엇이 세상을 흥하게 하든 망하게 하든, 혹은 스스로 고꾸라지든 그 어떤 감정들이 발생하게 하고 그 감정들이 퍼지도록 만들지. 저 신비로운 구름에 휩싸인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 그 감정이 세상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좀 아까 전에 예를 들었잖아. 모든 사람이 세상에 밭을 갈구는 걸 멈추고 산 정상을 향해 모험 혹은 산 정상을 향해 뛰어들었다 이 말이야.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올라간 산 정상에서 누군가 깃발을 꽂고, 와, 내가 달성했어 라고 10%만이 남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거야. 어떤 의미가 있지? 산에 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이 갖고 있는 건 단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 산은 또 바뀌어.
밭을 갈굼에 땅의 넓이, 밭의 크기를 넓혀가는 게 의미가 있나. 한 작물을 키워 그 작물에 하나하나에 보듬어 안아서 정성껏 키웠을 때 그 안에 가치가 있나. 구름에 휩싸인 산 정상을 보매 이상향에 젖어.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또 나타나겠지. 그 차이가 있겠나. 태양이 구름에 가리갔듯 태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태양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건 누군가로부터, 배경으로부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 나는 나야. 어떤 옷을 입고 삶을, 내가 얘기한 배경에 속하는, 어떤 걸 먹고 어떤 일을 했고 뭔가를 이루었고 누군가와 만나 오손도손하게 아이들 셋을 낳고 살았네. 이건 온통 배경이야. 여기에 나는 없잖아. 나를 표현했을 뿐이지. 나는 이렇게 오손도손 어떤 일을 하고 살았네. 이게 나야? 누구나 태어나 나처럼 살아가. 자, 양어장을 지나면서 잠시 녹음을 멈추고 개 짖음을 뒤로 하고, 지금도 울고 짖고 있지. 짖는 개 운명, 숙명은 뭘까? 묶여 있어. 풀어놓은 걸 본 적이 없고 풀어놓을 것 같지도 않아. 목줄의 크기만큼 살면서 계집은 바꿔주더라. 시커먼 고무통으로. 무심코 무심히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았지. 관계란 건 그런 거지. 맺고 싶지 않아. 관계하고 싶지 않아. 연연하지 않아. 이어지지 않지. 한 발 한 발 이 길을 걸어가며 수없이 걷고 걸었던 이 길이 나에게 안정감, 어떤 의미로 익숙함, 그리고 식물의 자라남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마주하면서 환희, 기쁨, 내 늙어감을 서글퍼하지 않지. 충주에 나 혼자 있어서 외로워하지 않지. 생각의 차이, 마음 먹기의 차이. 굳이
내게 이룬 거 하기, 나에게 이룬 거 하기, 끊임없이 되뇌이지. 내게 이룬 거 하기.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이룬 건 뭘까? 그 안에 관계에 얽히고 설킨 상처를 주고 받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게 이룬 건 뭘까? 그렇다고 뭐 군자가 되란 얘기는 아니야. 아니, 군자라는 표현은 좀 그래. 왜냐면 신의사 군자까지 내가 논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퍼주는, 나는 만물이 아니잖아. 난 한낱 난 한낱 좋네. 오늘은 녹음 어플을 멈추지 않고, 끊지 않았지. 잠시 멈춘 건 있었고, 끊지 않았지. 끊길 만한 사진도 찍지 않았고, 그 아쉬움이 커. 저 풍광을 어찌 담을까. 오늘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간절해져. 저 사진은 오늘만 가능해. 남기는 게 가능해. 근데 남기려고 찍었는데 성에 안 차. 그래도 그 사진에는 묻어나겠지? 그 감상, 감정이. 당신과 나의 관계는 오늘 얘기했던 수많은 생각들, 얘기들, 전하고자 하는 바, 함께하고 싶은 거, 그리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함께해서 좋은. 굳이 나여야만 해? 헐. 당신과 내가 만난 건 숙명이고, 나의 부족함이 당신으로 인해 개선되고 나아지고 다시 당신한테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제 뭐 몫은 당신에게. 감정에 취해 살 것이냐, 감정을 누리며 살 것이냐. 그 선택은 부속품의 가장 큰 고난이라고 했잖아. 환경이든 자기의 정의든 정체성이든 이 모든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데 느끼는 감정에 대해 느낀 감정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온전히 내 몫. 도를 아십니까? 도를 닦자는 게 아니라,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큰 뭐 원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는 힘들게 하는 만큼 주더라. 또 준 만큼 가져가기도 하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가고, 단지 감정이 못 견뎌 하는. 그러니 내가 취할 건 내게 이룬 것. 좋아. 당신과 함께 있어서 좋고, 만나서 기뻤고, 예쁘지? 응, 예뻐. 괴로운 모습조차 예쁘지? 너무 많이 힘들지만 않길 바랄 뿐. 걸었는데도 땀이 엄청 났네. 그건 입을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런 것 같아. 자, 또 봅시다.